백종욱 씨는 비례대표 32번입니다. 국민의힘 측에.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34번이었다가 재조정하면서 땡겨져서 32번입니다. 비례대표였어요? 네, 국민의힘 그때는 이름이 좀 달랐죠. 그 비례대표 정당은. 그렇기 때문에 뭐 이분에 대한 것은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선 이분들이 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지의 그 배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 부정선거의 가장 맹신론자 윤석열이다. 출발이. 제가 공개드렸던 저희가 대선 캠프 때 부정선거 관련해서 전략단, 그러니까 최고 실무 총책임자들 회의에서만 해도 부정선거를 9번이나 회의를 했어요. 캠프에서? 그렇죠. 잠깐만 적어주세요. 읽어드릴게요. 예, 2021년 날짜별로 제가 썸머리 해놓은 12월 겁니다. 29일부터 해서 네. 부정선거 관련 대책회의 문건회의 양정철 언급하면서 이것도 부정선거 관련이었습니까? 여기 양정철 언급된 거 보시면 1월 16일에? 제가 공개했던 이 페이퍼에 보시면 2022년입니다. 양정철이 나오죠.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그 양정철이 언급된 게 2020년 총선이 부정선거다. 맞습니다. 아. 예. TV 토론 대응하면서도 부정선거 언급을 했다. 끊임없이 1월 19일. 합니다. 2022년에 부정선거 언급이 많았네요. 1월 31일. 그 다음에 2월 10일에 후보 직속 공명선거 감시위원회 출범도 이거 부정선거 단속하다. 맞습니다. 그게 이 대책에 아예 명시가 돼 있습니다. 당시에 그 회의했던 내용. 아예 3월 7일에 선거 직전에 부정선거 신고 감시센터 설치 등을 했구나. 네네. 더 놀라운 거는 3월 4일 그리고 3월 6일 선거 5일 전하고 3일 전이죠. 예. 5일 전 3일 전에 경주 유세, 의정부 유세에서 본인이 선관위가 썩어 빠졌다는 얘기를 본인 입으로 합니다. 진짜 트럼프랑 똑같은 사람이네. 그러니 부정선거에 대한 가장 그 맹신론자는 출발은 윤석열입니다. 지금 최근에 들어서 많은 분들이 이 얘기하잖아요. 네. 윤석열이 먼저 이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10%는 이겼어야 되는데 왜 0.73밖에 못 이겼냐 이 얘기하잖아요.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왜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지. 이게 명태균 씨가 비공개로 공표했던 9차례 여론조사 있잖아요. 예. 비공개로 보고했던 윤석열한테. 제가 이제 이걸 공개하면서 고소를 했죠. 그쪽에서. 그런데 그 뒤에 다 통화 나왔으니까 뭐 그건 제가 입증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이 서류를 구할 길이 없잖아요. 이 마지막 9차 3월 8일 오후 6시 31분에 마감한 여론조사예요. 강혜경 씨가 그 찍힌 시간이 6시 31분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5쪽에 보시면 49.9대 40.8, 9.1%로 윤이 이기죠. 예.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여기 요 모양이 뭡니까? 이 봉황무늬에다가 그러네. 봉황무늬에 당선 확실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미 대통령 됐구나. 자, 이게 재밌는데요. 명태균 씨는 이걸 보고한 적 없다겠고 윤석열은 보고받은 적 없다 했습니다. 예. 자, 제가 농담드리면 어디다 보고할 것도 아닌데 봉황무늬에 당선 확실을 왜 찍어놓습니까? 지 혼자 보는데 이걸 왜 찍어놓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네.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죠. 저는 제가 개념 규정하면 부정선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런 여조에 의해서 가스라이팅 당해서 부정선거에 대한 확신은 더 커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의해서 선관위 진입하고 하는 것들은 이 문서에 있습니다. 이 당시에 2021년 12월 29일 문서죠. 예. 여기에 보면 로그 자료를 확보해야 된다, 서버를 확보해야 된다, 무시무시한 말이 아주 자세히 나오죠. 서버를 확보해야 된다, 로그인 자료를 확보해야 된다. 예. 그래서 부정선거를 검증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중앙선관위 난입까지 갔죠. 이게 지금 캠프 때 이야기했던 2021년 12월 29일 문서입니다. 대선은 이미 2021년 그때 서버 3월이고. 이야기를 했구나. 그럼요. 여기 보시면 서버를 확보해야 된다, 로그인 자료를 확보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돼 있죠. 캠프에서 문건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네. 저도 그때는 이걸 뭐 이런 게 이렇게까지 비상계엄까지 할 뭐 이런 건 전혀 모르고 지나왔던 것인데 예. 결과적으로 보면서 제가 찾고 정말 소름이 돋아서 공개를 하게 됐죠. 여기에 이번 선관위에 들어간 전반적인 내용이 다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왜 이 사람들이 했을까? 결론은 간단합니다. 이건 수단이죠. 이 자체가 목적일 리가 없죠. 이걸 수단으로 해서 2020년 부정선거를 계속 주장하거든요. 2020년 거 부정이고 2024년 것도 부정이다. 그러니 부정회에서 탄생한 국회 해산, 재선거. 그 논리로 가는구나. 틀림없이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대선은 괜찮았고 국회는 여기 보니까
뭐 통신선이 노출된다면 해킹도 가능하며 검증 과정은 네. 서버 확보에서 로그인 기록 확보 등이 필요해 검증이 어려운데 그거를 확보를 못해서 지금 검증을 못한다고 돼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와. 되게 중요한 자료를 지금 공개해 주셨는데 양정철 개입설에 네. 양정철 개입설에 중국 개입설이 있네 진짜. 그래서 중국에서 성명 발표했잖아요. 양정철은 화가 나서. 민주연구원장으로 중국 베이징서 중국 공산당 당교와 교류 협약 체결 이게 중국 체포 명단에 왜 양정철 씨가 들어갔는지가 딱 떨어지죠. 이게 중국 개입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준석이 당 대표 할 때 그때 이제 윤석열이 입당하기 전에 처음 만나자마자 본인이 그 민경욱이 주장했던 그거 인천지검에서 그 수사를 내가 제대로 못했다 뭐 아쉽다 뭐 이런 얘기했다라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후보되기 전부터 이제 부정선거 음모론에 어느 정도 빠졌는데 이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2020년 총선 당시에 윤석열이 검찰총장이었어요. 그리고 126건의 부정선거 소송이 있었어요. 예. 예, 그거를 수사를 한 게 어쨌든 검찰이고. 그러네. 그리고 그거를 법원에서 126건의 부정선거 소송의 전원 다 패소했습니다. 그럼 그때 뭐 한 거야 도대체 윤석열은? 그러네. 본인-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총장이면 본인이 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리고 지난해 총선도 34건의 부정선거 소송이 있었어요. 본인이 대통령이잖아. 대검에서 가서 해야지. 네. 그러면 대검 예. 뭐 다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죠. 그 경찰, 검찰, 법원까지 34건의 소송도 다 부정선거 다 패소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대선이었던 2022년에도 11건의 부정선거 소송이 있었는데 당연히 다 패소했죠. 그럼 본인이 검찰총장이고 본인이 대통령이고 본인이 출마했고 부정선거 소송을 그럼 뭐 한 거야 도대체 윤석열은.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의심스러운 게 망상에 의해서 쿠데타를 했다. 친위 쿠데타를 했다가 아니고 망상인 척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 것뿐이고 굉장히 사적인 동기로 친위 쿠데타를 한 게 아닌가. 맞습니다. 그거는 명태균 게이트랄지 총선에서의 패배랄지 이런 정치적이고 사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